드높고 찬란한 바다, 매 순간 일렁이는 파도와 함께 빛을 내고 있으며 우리의 추억 곁에서 늘 함께 머물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다 자체가 삶이 될 수도 있고 잠시 쉬어가는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소중한 바다가 이제는 깨끗한 모습은 저 멀리 희미해져 퇴색되고 있는 미래의 바다에게 떳떳하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영도의 어느 한 해녀촌.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조는 이경아 조장님입니다. 이경아 조장님 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윤미래님, 문석영님. 해녀와 바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첫째 주 토요일에는 거제 해녀 아카데미 바다 정화를 하고, 셋째 주에는 저희 이제 부산 송도와 영도의 바다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녀와 바다라는 이름도 제가 해녀 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바다가 아니라 해녀 어머님들이 계신 어촌계를 찾아가서 어머님들의 마당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집 앞 마당을 청소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저희 청소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예전에는 집에 가라라고 하셨던 어머님이 어이구 어서 온나 같이 하자, 우리 집 앞마당 청소해 준다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곳 해안가에서는 해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는 쓰레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좀 버리고 그러는 게 보이기도 한데, 가끔씩 같이 치우는 사람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다 나쁜 사람만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도움 주는 사람도 군데군데 찾을 수 있어서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신영 씨는 해안 쓰레기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가라앉은 쓰레기도 줍기 위해 바다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안에는 정말 희귀한 것들이 나와요. 희귀한 것들. 뭐라고 해야 되노? 타이어도 나오고, 자전거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 침대도 나오고. 플라스틱 같은 것도 많이 나오나요? 플라스틱은 기본이고요. 캔이랑 비닐. 그게 제일 많죠, 아무래도. 네, 그게 많지. 아이고, 헤엄치러 가려고. 쓰레기 주우러 가야죠. 아, 쓰레기 주우러 왔어. 아, 저번에 관한님. 예. 아, 쓰레기 주우러. 저쪽에 한 20명 있어요. 아, 예. 일로 올 거예요. 시간이 흘러 벌써 쓰레기들이 여러 포대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쓰레기들이 해녀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해녀 어머님들은 직접 잡은 거를 팔고 계시거든요. 어디 양식장에서 양식해온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그날 아침에 보셨겠지만은 8시부터 조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라에 갖고 와서 파셔요. 근데 스티로폴 가루 같은 게 이 물고기 속으로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지, 뱃속으로. 뭐 해삼이나 멍게들도 그렇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결국 해산물 입으로 들어갑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해양 쓰레기는 13만 8천 톤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 배출량은 86%로 쓰레기의 8알이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것 자체를 줄이기, 적게 쓰기, 그 다음에 다시 활용해서 쓰기, 또 리사이클링해서 쓰기, 그리고는 찌꺼기 같은 것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지 땅에다가 그럼으로 쓰기. 그게 순환의 문제죠. 그래서 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그냥 일회용컵 쓰지 않는 데서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 흐름에서 찾아본다면 훨씬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가 훨씬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훨씬 심각한 바다의 상태, 또 다른 해안가에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바다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시민의 대부분이 잘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바다 거북이 같은 해양 생물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거를 먹고 이제 소화를 못해서 죽은 상태로 이제 바다에 떠밀려오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저는 바다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코나 입이나 그런 데 꽂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시민들은 해양 오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근처에서 쉽게 플라스틱 용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연 평균 한 명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은 88kg.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3위로 방대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집계되었습니다. 결국 사용된 플라스틱은 작게 분해되어 해산물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바람직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주체가 기업이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즉 만들 때 지구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해로움이 되는 것은 만들지 않는 그런 구조를 보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나 사회 및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노력의 형태를 단체가 본보기가 되어준다면 개인에게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본보기가 되어주는 부산환경실천연합회, 이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 길은 다시 더러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깨끗해졌고 그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은 또 다른 환경을 맞이해서 자기는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 하나가 바뀌겠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지만 내가 뭐가 될 줄 알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뭐가 될 줄 알고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옆에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회장님이야. 그러면 그 회장님은 뭔가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겠죠. 뭐 당장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뭐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고 텀블러에다가 담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경을 생각하고 위하고 있다. 그게 비록 환경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환경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 내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에는 옳고 그른 게 없이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속에는 다양한 출발지로부터 향하는 길이 존재하는데요. 해녀는 생계를 위해서, 학생은 봉사를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등대처럼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줍니다. 즐겨 마시는 커피의 테이크아웃 잔을 잡았을 때 행복함은 잠시입니다. 그 잠시의 행복은 곧 불행으로 이어져 이제는 위험에 내몰린 우리의 바다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